그래서 이제 니체는 이런 정신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880년대 지옥의 불개가 정신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논리적 이념으로 중무장했다 이거예요. 즉 1848년부터 막스가 정립하기 시작한 공산주의라는 논리적 이념이 대중성을 갖고 대중한테 막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871년부터 그렇습니다. 그 앙심을 가진 대중들, 지옥의 불개들, 그 마인드셋은 지옥의 불개, Fire Dog of the Hell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런 데서 악이라고 불러요. Evil 혹은 Satan, 사탄이라고 부르겠지만 이쪽에서는 그거를 지옥의 불개라고 불렀습니다. The Fire Dog of the Hell. 그 지옥의 불개들이 제일 크게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 꼽으면 여기 나온 맨 왼쪽에 마르크스, 왼쪽에서 두 번째 엥겔스, 왼쪽에서 세 번째 블라디미르 레닌, 그 다음에 왼쪽에서 네 번째 스탈린, 왼쪽에서 다섯 번째 히틀러, 이런 자들이겠죠. 이 앙심이 현대 문명 속에서 어떻게 크게 번질 수 있는가를 나타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보면 1871에서부터 1959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왜 1959라 그랬어 너?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이 1959년경이 되면요. 지식 플러스 서비스 분야가 이 종사자의 숫자가 농업 플러스 제조업 분야 종사자를 추월하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져요. 185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현상이거든요. 이 마크시즘에서는요. 모든 가치는 제조업 블루칼라 노동자가 만들어내고 거기에 종사하지 않는 자들은 그로부터 뺏는 강탈자거나 혹은 돈을 지르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로부터 착취하는 착취자다 이거예요. 막스 정치경제학에서요. 강탈과 이 착취는 다릅니다. 강탈은 라벌이라고 그러고요. 착취는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강탈자 대표적인 예. 전문 경영인, 회계사, 판사, 공무원, 디자이너, 엔지니어 이거 다 강탈자입니다. 강탈자라고 불러요. 라버. 그러면 뭐만 실제로 가치 창조자냐? 물론 자본가는 착취자예요. 주주, 착취자예요. 뭐만 그러면은 가치 창조자냐? 밸류 크리에이터냐? 그거는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제조업 근로자. 황당한 거죠. 근데 대부분이 만약에 절대 다수가 그들 용어로 강탈자가 되는 사회잖아요. 지식 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이건 이미 이런 그 지옥의 불개가 획득한 정신을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는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959년 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속한다라는 미신이요. 서유럽과 미국에서 이게 1959년쯤 되면 50년대 말이 되면 이게 시듭니다. 그 전에는요. 진심으로 충심으로 마크시즘, 레니니즘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이후에는 그게 급속하게 시들어요. 따라서 우남 이승만이 전 세계 대부분의 고급 지식인들이 전부 미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가는 거야라고 음으로양으로 끄덕끄덕일 때 이미 우리 건국의 아버지 우남 이승만은 1920년대부터 아니야 공산주의는 5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 사유재산을 없애면 사람들이 게을러져. 상공인을 없애면 기술혁신이 안 일어나. 종교를 없애면 사람들이 무도덕해져. 그 다음에 지식인을 없애면 사람들이 무식해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조국이라고 떠받드는 소련 그거 그냥 하나의 국가야. 자기 이익만 쫓고 있어. 5가지 이유로 공산당이 안 된다 그래요.
공산주의가. 참 우리가 훌륭한 국부를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특히 1956년, 57년, 58년도 아니고요. 59년을 찍었어. 그거는 그 해가 IC, 집적 회로가 실제로 등장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IC는 그 안에 이제 트랜지스타를 잔뜩 박아놓은 거거든요. 트랜지스타는 그 하나하나가 진공관이잖아요. 즉 yes, no, yes, no를 전기 신호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회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IC가 등장한 거예요. 그때. 이 IC가 등장함으로써 소통 정보 처리 기술이 급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참고로요. 인간은 그 기본적으로 한 명이 다수에게 메시지를 날리는 일방향 one to many 한 명이 다수에게 메시지를 날리는 일방향 소통도 아니죠. 일방향 메시징 시스템을 인간은 5,000년 동안 누려왔어요. 5,000년 전에 문자가 발명됐잖아요. 문자는 쓰는 사람이 읽는 사람, 다수의 읽는 사람한테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함부로 읽고 쓰는 것도 극히 제한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종이의 혁신. 이게 인쇄기보다 오히려 종이 혁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전엔 종이가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그 15세기 초부터 그 넝마, 그러니까 옷이 그때 이제 면이 많으니까 면으로 된 옷 입고 난 넝마, 그걸 가지고 펄프를 만드는 게 싼 펄프, 싼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쇄기가 인쇄술이 그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텐버그 인쇄술 이전에 종이 제작 기술의 혁신. 우리나라 한지 굉장히 비싼 종이에요. 그러니까 한석봉이 맨날 저기 했었잖아요. 저기 뭐야 그 모래에다가 종이가 쌌으면 모래에 쓸 리가 없죠. 옛날에 종이 얼마나 비싼 거를 아시면 되냐면 제가요 한 사람은 아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어마무시한 몇 억짜리 화첩을 갖고 계셔. 그러니까 뭐 그 누구죠? 윤공재, 뭐 정선, 뭐 이런 사람들 그림을 쫙 모아놓은 화첩이에요. 근데 그 화첩도 옛날에 쓰던 책이야. 책 위에다가 덧대서 화첩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화첩 만들다 보면 낙관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을 여백을 없이 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백 없이 오린 거를 짝짝짝짝짝짝짝짝짝 붙인 다음에 여기에다 대놓고서 나중에 여백 하나에 낙관 오린 것만 따르륵 붙였어. 그러니까 이게 골동품 상에 가면 가격을 안 쳐주는 거예요. 골동품 상에 가면. 그 정도로 종이를 아낀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루어진 뭘 만들고 싶은데 그걸 좋은 병풍에다가 많이 해서 그냥 쫙 만들기 그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굴러다니는 큰 책, 옛날 책 안 보는 책에다가 그림을 오려갖고 붙이고 그것도 핵심 포커스 되는 포인트만 낙관은 낙관대로 따로 오려서 뒤에 따로 붙이고 그 정도로 종이를 아껴서 쓴 거예요. 종이가 그렇게 비쌌다고요. 그러니까 종이 혁신 및 인쇄술. 인쇄술보다도 종이 혁신에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종이는 누가 혁신시켰냐. 스페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파덱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세파덱 유대인이 굉장히 인류한테 큰 발명을 남긴 거예요. 펄프를 시작한 거라고요. 여기 우리 이런 넝마 옷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죠. 이것도 책이라는 것도 한 명의 저자가 여러 명한테 일방향으로 보내는 메시징이죠. one to many 메시징이에요, 전부. 그 전에 이런 기술들이. 신문 마찬가지죠. 18세기 말. 라디오, 상업방송은 1900년경에 시작했습니다. TV, 미국에서 이제 TV는 굉장히 한 20, 30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이게 촬영기 뭐 이런 그 다음에 수신기 양쪽이 다 해결돼야 돼요. 촬영 쪽도
해결돼야 되고 수신 쪽도 해결돼야 되고 그러니까 촬영해서 전자적 신호로 바꾸는 부분도 해결돼야 되고 인화가 아니라 필름 인화가 아니잖아요. 전자적 신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수신 쪽도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저게 실제로 좀 이렇게 좀 볼만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1941년 미국의 경우에 525 라인입니다. 오이오 방식 브라운관 즉 한 프레임이 525개 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이 뭐 1초에 뭐 30프레임 넘어가겠죠. 참고로 저는 저희들이 3.16 천안함 폭파 그거는 3.16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북한이 3.16에 천안함 폭파했는데 그 해가 우남 이승만 대통령 탄신 95주년 해죠. 전 6.25도 날짜가 그게 그냥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거 뭐냐면 이게 소련의 승리일이에요. 6.25가. 어떻게 승리했냐. 이 테레비라는 게 소련 애들이 보면 소련의 전체주의 국가들 보면 이게 국민들 다 개돼지 만드는데 엄청난 파워풀한 무기가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 신문, 라디오에 이어서 이제 테레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소련이 몰빵을 해요. 기술을. 그래서 1948년에 625줄, 625 라인 방식의 송출을 시작을 합니다. 소련이. 그리고 이게 사실상 세계 표준화돼요. 유럽 표준이 되니까. 저의 가설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누구도 아직 얘기 안 한 거예요. 쟤들이 6.2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할 거다. 특히 소련의 위성 국가였으니까 그 당시에 북한은 그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다. 저 숫자가 6.25라는 숫자가.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보면 전부 이런 기술들 보면은 한 명이 여러 명한테 one to many 메시징 방식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one to one 방식은 나와요. 전보 이거 이제 전보는 굉장히 그 전부터 시도를 했지만 모르스 딴따란딴딴딴따단딴딴 모르스로 보내야 이제 그 알파벳이 되는데 모르스가 전보 기술과 결합을 해서 모르스 모어가 그게 이제 1830년대쯤 됩니다. 그리고 전화는 굉장히 일찍 나와요. 1876년인데 이 전화가 그래도 전체 가구의 뭐 약 뭐 10% 20% 정도에 깔릴 정도가 된 게 말하자면 10% 20%도 안 되죠. 뭐 훨씬 더 뭐 5%라도 깔릴 정도 된 게 저게 1904년 미국입니다. 저걸 그 당시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일리터러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문맹률 혹은 인터넷 독해율, 인터넷 리터러시. 저게 그 당시 용어가 있었어요. 탈라단스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얼마나 밀도가 높게 깔리냐. 전체 가구수 대비. 1904년쯤 돼야 전화라는 기술이 제대로 확립되고 나서 1904년쯤 돼야 저게 미국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밀도에 도달합니다. 한 30년 걸려요. 저게 미국의 300만 회선 돌파한 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1959년은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해예요. 그러니까 50년대 후반이 그걸 좀 59년이라고 찍은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소통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그 토대가 잡힌 해고 그 IC 그 다음에 집적회로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지식 서비스업 분야 종사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도화되다 보니까 미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속하는 거야. 이런 미신이 지식층에서 없어졌어요. 서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온 거예요. 급진혁명 불가능하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챕터 3가 이제 펼쳐지죠. 이 챕터 3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까는 앙심과 해체를 우리 위대한 막스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위대한 레닌 동무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위대한 마오쩌둥 동무의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교과서 같이 달달달달달달달 외갖고 하는 그런 이념적 이론적 이념의 중무장이 앙심과 해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앙심과 해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1960년대 되면서 확 바뀐 거예요.
지난 60년 동안. 이거 뭐냐면 앙심과 해체 그 자체가 인간의 존재 양식이다 이거요. 앙심과 해체 그 자체를 찬양해 버리는 거예요. 이론 갖고 오지 마. 그런 거 없어. 앙심과 해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휴먼 에센스고 콘디지옹 우마느 그러니까 휴먼 컨디션 인간의 존재 조건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미 막시즘 성립 안 하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버려. 그리고 가끔씩 급진주의 갖다가 양념으로 갖다 뿌리고 이거예요. 무시무시한 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딱 이렇게 사조가 잡히려면요. 아주 그런 대표적인 저작들이 나와요. 이게 이 사람 결국 자살했죠. 자살할 정도의 용기는 있는 할배예요. 자기 사상의 파산 할배 때 자살했죠. 들로에즈 1962년에 니체와 철학이라는 책이요. 이게 그 틀을 깐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1980년에 역시 들로에즈가 가타리랑 같이 지은 게 천개의 고원. 이 천개의 고원은요. 어떤 스토리냐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인간이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앙심과 해체 열정에 의해서 서로 연결돼 있다란 얘기예요. 이 서로 연결된 상태를 땅속 줄기 리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앙심과 해체가 내 인간의 본성이라면 그게 나의 인간의 본질이라면 그 본질 그 인간됨이 그걸 뭐 어떻게 말은 근사하게 그러니까 이론과 논리로는 근사하게 표현 못하겠는데 이심전심으로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안 보이는 땅속에서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 A Thousand Platos 천개의 고원은요 천의 고원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사실은 영어로 한 앞에 50페이지만 보세요. 괜히 우리말로 볼 거 없어요. 영어 50페이지만 딱 보면 첫 문장부터 소름이 쫙 끼칩니다. 나랑 가타리, 나 들레즈하고 가타리하고 둘이 이 책을 썼는데 우리 둘이 이미 때다 이거예요. 즉 내가 내 속에 여러 개의 내가 존재하고 가타리도 가타리 속에 여러 개의 가타리가 존재하니까 둘만 모여도 때다 이거야. 자기의 인격의 통합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 박성현은 이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박성현은 백모란 이름으로 다른 얘기를 유튜브에서 떠드는데 그 백모도 오늘 떠드는 거 이 순간 떠드는 거 전부 다 다른 백모다 이거예요. 내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입니다.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그러니까 since each of us is several, 우리 각각의 대여섯 명의 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two of us have already made a crowd. 우리 둘만으로 이미 때가 됐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런 식의 존재라면 너와 내 사이에 백모 1, 백모 2, 백모 3, 백모 4, 백모 5 안에 너 1, 너 2, 너 3, 너 4, 너 5 안에 이렇게 해서 두세 개는 엮일 거다 이거지. 그리고 인격이 여러 개인데 뭘 책임질 게 있어요? 거기에 무슨 진실이 있을 수 있으며 무슨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으며 무슨 선악이 있을 수 있겠어요? 거기 요새는 거기에 지금은 무슨 섹슈얼리티 성별 구분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인격의 이 부분은 여성스럽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랑 자야겠고 인격의 저 부분은 남자스러운데 내가 그러니까 여자랑 자야겠고 바이섹스. 내가 여자의 몸이지만 인격의 이 부분이 다 남자야. 그럼 나는 남성적 여자로서 레즈비언을 해야겠고 뭐 그런 거죠. 다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심과 해체 그 자체. 르상대공이죠. 르상티망 앤드 디컨스트럭티비즘. 살벌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뒤죽박죽 상호 침투가 일어나죠. 중국이 개방되고 베트남이 개방되고 동구가 붕괴하고 소련이 붕괴하고 미중이 밀월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하면서 그 위대한 소통, 위대한 정보 기술을 오히려 디지털 전체주의 통제 기술로 사용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미국은 지금 뭐가 걸려 있는 거냐면 이 챕터 3 즉 앙심과 해체를 막 그 자체를 찬양하는 거. 지금 그 바이든 진영 보면요. 다 때려부시고 불질러라 이거야. 그게 맞기 때문에. 왜냐 쟤들은 다 레이시스트고 쟤들은 파시스트고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거다. 으쌰 엔티파 이거예요. 멀쩡한 놈들까지 전부. 그러면 그놈들 여기다 뽑고서 물론 이제 트럼프나 이쪽 진영은 쟤들 그 막시스트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봐요. 막시스트 양념 갖다 뿌리지 써요 분명히. 막시스트 양념 갖다 쓰는데 그 양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얘들은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앙심과 해체 그 자체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다 불질러 버리고 다 꽹과리치고 깽깽깽깽 하고 다니고 폭행하고 두드려 부시고 발작하고 그게 인간의 인간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원적 모습. 이게 얘들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근데 그게 그 엘리트 글로벌리즘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엘리트 글로벌리즘 입장에서는 사람 그렇게 개돼지 폭도 만들어 놓고 PC 그 돌팔매질하는 그 낙인질하는 그 저기 이거 저기 그 저 말 떠드는 놈들 앞에 내세워서 엘리트라고 내세워 놓으면 얘들이 그때마다 필요한 거 점 찍어서 죽이는 작업한다 이거지. 친일파로 죽이고 성차별주의자로 죽이고 파시스트로 죽이고 전쟁광으로 죽이고 극우로 죽이고 오케이. 그럼 나는 그 틈에 우리는 그 저기 뭐야 그 엘리트 글로벌리스트로서의 내 이해관계 관철시키겠다 뭐 이런 구조거든요. 쟤들이 지금. 그래서 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쟤들이 이번에 싸움에 진다 하면 크게 지는 거예요. 선거 한 번 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 지금 튀어나가고 있는 게 트럼프니까 찍자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보수 애국 파퓰리즘을 지향하고 트럼프가 가치지향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 질서를 지향하고 트럼프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수갑을 채우려니까 지원한다거든요. 그럼 이게 제대로 붙은 거예요. 세계관과 세계관, 가치와 관점과 관점이 제대로 붙은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이 싸움에 누가 이기든지 간에 앞으로도 계속 간다. 이 싸움은. 쟤들은 쟤들대로 발악을 더할 거고 혹시 트럼프가 지더라도 이미 이렇게 물꼬가 튀었으니까 물론 백모 같은 사람 또 우리 시청자님도 무지하게 참 짜증나고 좌절스럽고 열통 터지겠지만 변화가 또 몇 년 미뤄질 테니까. 그러나 물러나는 싸움이 아니다 이거. 그럼 이거 보자 이거예요. 결국은 앙심과 해체 그 자체를 찬양하고 절대화하는 현대 문명의 앙심과 해체의 챕터 3 버전. 처음에는 앙심과 해체를 가지고 낫과 쇠수랑을 들고 튀어나오는 상클로트 자코뱅 단두대를 갖고 튀어나오는 그것이 첫 버전에서 그게 100년 갔어요. 그 다음엔 1870년에서 1959년까지 한 90년은 뭘 갔냐. 앙심과 해체가 유식한 척 막시즘, 레니니즘, 계급투쟁, 뭐 정치, 경제학, 가치, 뭐 저기 뭐야 그 노동가치론, 무슨 착취, 소외 뭐 이런 뭐 다음에 그 뭐죠 저기 아방가르드 그러니까 선도투쟁 뭐 이런 거 가지고 유식한 척 이론으로 중무장한 앙심과 해체가 주름 잡았어요. 59년까지 1971년에서 1871년에서 1959년까지 한 80년 90년. 그다음엔 1960년부터 한 60년 지금 이제 싸움 제대로 붙었으니까 지금 요거 끝날 때까지 이 싸움 끝날 때까지 저는 이 싸움이 요번 이제 큰 고비를 올해 넘었으면 좋겠다. 미국 대선 잘 돼서. 그럼 올해 넘는다고 치고 그럼 60년에서 1920년까지 한 20년 동안 60년 동안 뭐였냐 이거는. 앙심과 해체 그 자체를 찬양하고 절대화하는 거예요. 인생 별거 있냐 이거요.
내가 앙심과 해체를 본질로 삼고 있는 내 자신이 여러 개의 인격으로 분열된 존재라면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나를 어떤 근사한 이념적 틀로는 설명 못하지만 이심전심으로 땅속 밑에서 서로 줄기를 통해서 통하는 거 아니야. 그게 천혜공원 아닙니까? 둘레즈 까타리에. 즉 미국과 서유럽은 지금 이 앙심과 해체의 버전 3에 관한 싸움이에요. 실제로는. 우리는 어떠냐 이거야. 우리는요. 버전 3와 버전 2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간첩, 북한 간첩, 또 중국 떠받드는 놈자들, 북한 떠받드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념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 챕터 2 버전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여기 막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요 옆에 빠져 있죠. 김일성. 누가 한번 그림 좀 그려주세요. 우리는 이 다섯 개 이 이념성을 갖고 있고 또 여기는 뭐 소로스, 뭐 힐러리 클린턴, 뭐 저기 뭐 오바마 이런 자들이 이끄는 이 챕터 3 우리 사회도 고스란히 나오죠. 뭐 페미니즘 떠돌고, 꼴 페미니즘 떠돌고, 군인권 떠돌고, 껐떡하면 친일파라고 돌팔매질하고, 성차별주의자라고 돌팔매질하고, 전쟁광이라고 돌팔매질하고, 틀딱, 박바, 전쟁광, 박사모, 극우라고 돌팔매질하고, 앙심과 이거 해체죠. 자기 그 안에는 또 이런 이념이 있고 우리 챕터 3, 챕터 2가 하이브리드예요. 미국에서 챕터 3가 이번에 고비를 넘으면 우리도 곧바로 고비 넘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 자조적으로 얘기하면 사상은 빵이고요. 눈치는 백단입니다. 아 바람이 여기로 부는 것 같아. 금방 딱 감 잡고 가요. 무서울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갑니다. 그 냄비 근성이란 말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인터넷 CUG에서 가장 먼저 쓰기 시작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자,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 상태는 뭐냐면요. 철학과 담론은 취약한 개돼지 농장입니다. 철학과 담론 자체가 취약한 개돼지 농장이에요. 오늘 들으신 얘기 그걸 왜 백모한테서 들으셔야 돼? 이걸 좀 더 차분하게 정리한 책도 많아야 되고요. 이런 관점의 글도 많아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전체주의, 개인주의, 앙심, 해체 이런 단어들, 가치, 관점, 진실 존중, 뭐 그다음에 그 셀프 인증, 공의, 셀프 라이처스네스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그 기본 틀로 해서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현대 문명, 모더니티 영어로는 이런 단어를 기본 틀로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원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퍼스펙티브, 관점, 이거와 셀프의 구분. 우리 철학과 담론이 약하다는 거죠. 이거 좀 제대로 된 선진국 가면요, 이런 단어들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철학과 담론이 약하죠. 그리고 개돼지 농장이죠. 개돼지 농장이란 건 뭐냐? 조중동이 이끄는 야당이 사람들의 식견과 관점을 완전히 개돼지 수준으로 억압하고 조작하잖아요. 우리가 개돼지 플란테이션입니다. 웰컴 투 개돼지 플란테이션. 웰컴 투 동막골이 아니라 웰컴 투 개돼지 농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부터 해야 되냐? 조중동 주류 언론이 저 모양이고 또 야당이 저 모양이니까 저는요, 누가 이렇게 정당운동 하시는 분들 이렇게 비난 안 해요. 또 비판도 잘 안 해요.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테이프를 딱 끊을 때는 제가 그걸 조은진 의원도 말리다 실패해서 결국 테이프 끊고 나서 제가 어쩔 수 없다 그러고 한 4달 도와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말렸거든요.
두 가지가 갖춰지면은 정당을 테이프를 끊으십시오. 그 전에 정당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그건 뭐 얼마든지 얘기하시도 테이프 끊는 순간은 좀 다르거든요. 창당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고유자금을 100억쯤 쌓아두세요. 두 번째는 테이프 끊을 때 현역 의원 5명은 끌고 나와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주변에 이제 뜨거운 후배들이 많아서 형 나 정당 운동 해야겠어. 오케이, 정당 운동 열심히 해라. 근데 정당 만들 때 딱 두 가지 포인트 해라. 100억 쌓아뒀냐 고유자금. 그 다음에 빠찌 5개 끌어냈냐. 빠찌 5개가 이거 정당 테이프 끊는다 그러대. 그거 하기 전에는 창당은 하지 마. 창당하는 순간 바보 되는 거야. 고립되고 더 고립돼.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뭐 그거고 저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우선 첫째 철학과 담론을 우리 지식인들은 철학과 담론을 좀 빨리빨리 정립을 해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대중조직의 씨앗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계기가 있겠죠. 뭐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다행히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특히 그 계기가 빨리 오게 되죠. 북한 급변 사태 같은 게. 그런 계기가 오면서 순식간에 돈과 정치인이 땡겨져야 되고 그때 정치인이란 건 5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많으면 10명이고요. 3명 이상이어도 충분해요. 현역 의원. 빠찌 3개에서 5개입니다. 돈은 그때 한 100억입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이 땡겨져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돈 많으신 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저는 뭐 지금 돈 많이 쓸 일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바닥으로 박박 기고 있는데 우리 회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 우리 사장님, 우리 회장님이나 회장님 친구분들 해서 100억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100억을 순식간에. 계기가 만들어졌을 땐. 또 마찬가지로 제가 알아요. 이걸 보고 있는 저기 야당 의원 보좌관들, 야당 의원들 제 세뇌 탈출을 이렇게 남한테 말 안 하고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이든 계기가 만들어졌을 때든 그 첫 테이프 끈을 5명 누가 될지 선택하십시오. 자, 진짜 전쟁은 북한 급변 사태 이후에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자유보수가 지역에서 모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역에서 뭐 차량으로 9대씩 5개 분대가 떴다. 각각 신고하고 9대까지 뭐 합법이라면서요. 아무리 코로나 와중에도. 한 지역, 한 선거구 안에서 45대 뺑뺑 돌아다녀 보세요. 게임 끝납니다. 자,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그런 의미에서 지역자원봉사활동가 신청받습니다. 010-6368-9901.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